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일본 유학을 간 학생 중에 일본에서 잘 적응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에 가서 잘 적응하는 학생과 잘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의 차이점을 보면 우선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친근함을 느껴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친근감을 네, 갖고 그리고 생각을 한국에서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조금 우선은 제쳐두고 네. 나는 하여튼 외국이니까 네.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 그 나라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한국식 마인드로 다가가려고 하고 이 한국에서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한국에서는 이런데 니네들은 왜 이래? 니들이 이상한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은 굉장히 그 나라에 대한 신뢰거든요. 네. 그렇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듯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으면 일본에 가서 최대한 그 나라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오픈 마인드로 네. 다가가야 한다는 부분이죠. 네. 저희 학생이 작년에 4월달, 5월달에 갔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1, 2학년은 한국에서 다니고 네네. 3학년 때 일본에 가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전에 와 있던 학생들, 여학생이었는데 여학생들이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하고 한국인이니까 접근해서 밥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굉장히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 적대심을 갖는데 왜 일본을 왜 유학을 갔을까? 그러니까 일본인 친구들을 전혀 만들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인 친구뿐만이 아니라 뭐 그 안에 뭐 여러 나라에서 오거든요. 중국도 네. 오고 베트남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외국인 자체를 배척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은 유학의 첫 발을 잘못 들였다고 네.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졸업하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소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고요. 지금은 일본에서 대학 나왔다고 해서 한국에서 인정해 주는 곳 없습니다. 실력이에요, 요즘은. 뭐 일본에서 공부해서 일본에서 실제 거기에서 본인이 회사를 다닌 것도 아닌데 대학만 다닌 거 가지고 한국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마 일본어밖에 쓸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실무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뭐 하겠다라는 건지 솔직히 그 사상과 생각이 조금 의문시스럽죠. 의문스럽고 그런 생각 가지고 유학 갈 거면은 저는 초반부터 네. 아예 가지 않을 것을 권유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잘 적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마음가짐 자체가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일본이란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최대한 어울리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들이 먹는 거 그들이 입는 거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알려주면서 서류 교류를 그렇죠.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열려있는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은 굉장히 잘 적응을 합니다.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폐쇄적이거든요, 실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열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친구는 친구일 뿐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마음을 열고 같이 친한 친구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일본과의 사업 면에서도 똑같아요. 실은 일본하고 사업을 한다고 따졌을 때 그 회사에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는 물건이 좋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며칠간 검토를 거쳐서 오케이 하고 악수하고 끝나는데 일본은 1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모든 걸 다 재는 그런 나라라서 아주 꼼꼼하고 재고 그래서 조금 일본 시장을 뚫기가 힘들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간단하게 한국인 마인드만 가지고서 접근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일본까지 와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오픈 마인드로, 그리고 일본인만 있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온 그렇죠.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좀 열린 마인드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인의 생각이 최고다. 이건 버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좀 생각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조금 우린 이런 게 맞아, 우리 게 맞아, 이런 식이 조금 강한 편이거든요. 중화 사상이 좀 그렇잖아요. 네. 뭐 이 세상에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우물안 개구리가 따로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부터 우선 고쳐야 되고, 남의 생각을 먼저 이해해 줄 줄 아는 넓은 마인드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게 일본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돈 씀씀이도 똑같아요. 자기가 자기 관리 잘 못하면 일본은 무한대로 돈 들어갑니다. 네. 그냥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시간, 그러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망가져 갖고 온다고 보면 돼요. 네. 왜냐면 아무도 누가 옆에서 컨트롤 해줄 사람도 없고 잔소리 해줄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저 혼자 본인이 전부 다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생활을 한다? 그럼 망하기 십상이죠. 아무래도 좀 활동적인 아이들이 좀 생활을 좀 잘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좀 뭐 많이 내성적인 아이들은 뭐 돌아다니기 싫어하고 뭐 좀 집에 있는 게 좀 편하고. 그런 네. 부분은 당연히 있는데, 네. 한국에서 내성적인데 일본 가서 확 바뀌는 그런 스타일도 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우선은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뭐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주위의 학생들이나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약간 좀 억눌리는 기분을 가진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네. 일본은 약간은 좀 자유가 좀 존재를 하거든요. 어떻게 입든 뭐 이상하게만 아니고요. 어떻게 입든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너 이상하네, 저 이상한 놈이야, 이런 식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개성에 맞는 스타일, 그 다음에 개성에 맞는 머리 스타일, 헤어 스타일이나 옷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꼬집고 이상하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보면은 이렇게 학생들, 일본에 가서 이렇게 학생들, 대학생들을 보면은 일부 몇 명 빼놓고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수수해요. 네. 대학생들 입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수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조금 많이 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학에 가면 우선은 뭐 세상이 바뀌었다, 내 세상이다 하고는 막 뭐 온갖 치장을 다 하고 온몸에 명품 하나 몇 개씩은 걸쳐야 이게 과시형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일본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화장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기초, 완전 기초 내지는 아예 화장 안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색조 화장을 거의 안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에 전혀 안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학생들이 화장을 안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수수하고 네. 좀 의외였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란 나라는 뭐 성에 개방적이다. 가서 보면은 전철을 타건 그 나라에 겨울에 가면은 와, 까마귀에 까마귀. 거의 다 옷이 검은색. 검은색 아니면 회색 이런 네. 거밖에 없어요. 컬러풀한 색깔이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예쁨의 기준이 여학생들 간에는 예쁨의 기준이 그 화장을 예쁘게 하는 그게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 자체는 그 나라에 따라서 나라별로 좀 다를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일본에 보면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중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뭐 사람을 갖다가 뭐 얼굴이나 뭐 그런 그렇죠. 걸로 평가를 하고 하는 건 일본도 다 존재를 합니다. 어느 나라고 다 존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생각, 마인드가 맞냐 안 맞느냐를 상당히 많이 중시를 하는 편이에요. 외모 중시보다는 생각 중시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스타일의 커플들이나 그런 커플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이거를 단정 지어서 일본은 꼭 이렇다 이렇게만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약간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좀 남한테 과시하고 나는 이렇다 이런 외모 중시가 조금 솔직히 팽배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좀 질타도 좀 많이 받는 편이고 뭐 성형 왕국이라는 오명까지도 이렇게 갖고 있는 거 보면은 외모를 굉장히 많이 중시하는 거는 맞는 건 맞습니다. 뭐 일본인들도 요즘에는 조금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뭐 전체를 다 뜯어고치는 건 아니고 일부분만 조정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잘 적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의 나라를 이기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뭔가를 배우러 갔으면 배움의 자세로 상대방의 나라에 가서 그 배움의 자세의 마인드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일본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본 유학을 너무 간단하게 포기하지 말고 1년 다 했는데 나하고 이 나라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때 후회를 하지 말고요. 한 2년까지 버텨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자기가 아니 누구나가 처음에 1학년 들어갔을 때는 적응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꿈을 갖고 있는 적응자는 엄청 잘하는데 나는 이 나라하고 안 맞는 것 같아 해서 1년 있다가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좀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2년까지 잡아봐. 그러면 2년 있다가 돌아올래? 그러면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왜 저기 뭔가 마음의 변화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1년 있다가 1년 살아가지고는 그 나라가 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 다음에 한국인처럼 우리 이게 학교 끝나고 어디 갈까? 이게 없어요. 일본은 약속이에요. 약속 문화라서 어디 갈까는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은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신뢰적인 나라라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안 맞고 그렇다 보니까 즉흥적이 없다라는 거죠. 즉흥적인 만남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그런데 1년 살고 2년째 이제 지나서 한국 한번 놀러 오고 한국에서 이제 방학 때 와가지고 이제 지내다 보면 나 일본 가야지 이 생각을 갖는데요. 저 또한 일본에서 10년을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이 생각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도저히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국이란 나라 자체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적응하고 있습니다.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20년을 넘게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저도 가서 살고 싶어요. 그렇죠. 자기의 성격과 맞는 그 나라의 문화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성격과 꼭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